오늘의 인사이트, 영화 브로커입니다. 영화 브로커를 보고 왔는데요. 워낙 이 브로커에 대한 좋은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악평들도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래도 우려와는 달리 영화를 나름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1어로 원래 각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말로 옮겨가면서 이 한국말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을 집어주는 역할을 배우 송강호 씨가 했다고 하는데, 뭔가 원래 1어로 되어 있던 대사가 한국말로 옮겨와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정말 한국인이 이런 대사를 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색한 부분들, 좀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좀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저는 나름 이 영화를 괜찮게 보고 왔고요. 그래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치고는 조금 약하다, 좀 많이 밍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씹고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각도의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평양냉면 같달까요? 평양냉면이 처음 먹을 때는 밍밍하고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지 모르겠고 하지만 나중에 계속 생각나고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음식처럼 이 브로커라는 영화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그 영화를 볼 때 당시보다 그 영화를 보고 난 여운이 더 길게 남고 N차 관람을 할 때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도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영화 중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영화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인데, 위에 원더풀 라이프에 대한 해석 영상도 달아놨으니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는 두 집단의 대척을 보여줍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잡아내는 경찰이라는 집단과, 그리고 악인으로 보여지는 이 브로커라는 집단, 두 집단의 대척을 이루고 있는 이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브로커 집단, 악인으로 보여져야 할 브로커 집단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비춰지고, 이 집단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꼭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들을 많이 비춰주면서 이 브로커 집단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관객을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 브로커라는 집단 중에서도 특히 아이를 버리고 팔러 나가는 이 이지은이 맡은 소영이라는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모습을 비추는 경찰의 한 인물이 수진이라는 그 배두나 씨가 맡은 인물인데요. 이 수진은 경찰로서 또 심판자로서 소영을 단죄합니다. 자신은 완전한 선이고 소영은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완전히 악한 인간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정말 그렇게 악과 선을 구분짓는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두나가 맡은 수진이라는 인물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브로커들을 잡기 위해서 안 좋은 수단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부부를 만들어서 아이를 사겠다라는 연락을 하고 연기를 하게 만들어서 함정 수사를 파게 되고요. 배두나가 점점 더 이들을 잡으려고 집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수진이라는 인물이 뒤에 가서는 어느 지점에서 현타가 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가장 팔아넘기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니었나? 라는 질문을 이 수진이 하게 되죠. 이 영화는 또한 선과 악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윤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낙태 문제, 그리고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 베이비박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요. 단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윤리 문제입니까? 이것이 정말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무엇 하나의 편을 들지 않아요. 마치 이 악인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소영이라는 인물과 강동원 씨가 맡은 이 동수라는 인물은 결국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가 맡은 이 상현이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명확하게 묘사가 되진 않지만 어떠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이 영화에서 모든 것을 모호하게 이야기를 던지고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지만 이 영화는 한 가지 주제는 아주 또렷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기를 팔러 나가기 전, 우성이라는 아이를 팔러 나가기 전 이 브로커 집단들이 모여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상현이 소영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랑 마지막인데 아이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태어나줘서 고맙다던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소영이라는 인물이 이 아기인 우성이 뿐만이 아니라 모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원래 보통 이렇게 주제의식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이렇게 명확한 주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바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 낙태의 문제와 베이비박스 문제들, 그런 다양한 도덕의 문제들의 선과 악을 가르기 이전에 이 영화는 그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그 인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도덕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 사람이 악인이네 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 악에 의해서 또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인물들에게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실제로 고레다 히로카즈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많은 고아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해요. 이 감독은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 것이죠. 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영화가 약간은 촌스러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참 영화가 완성도가 있다 라고 느끼는 그 지점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완성도를 과감히 포기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 선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신작 브로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평가를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제이였습니다.